자율형 사립고, 그거의 전신인 자립형 사립고라는 게 있었죠. 우리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 뭐 상산고등학교, 뭐 이런 우리 그 엄마들 사이에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고등학교가 원래는 이제 자립형 사립고였던 거죠. 그것이 이제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전환을 하면서 통일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율형 사립고는 보통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랑 좀 어떻게 다르냐?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는 교과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거에 좀 짜여진 그것을 좀 벗어나기가 힘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자율형 고등학교는 좀 교과 과정을 좀 더 몇 % 이상을 학교장의 자율에 맡겨서 학교의 특색에 맞게 만들 수가 있도록 좀 자율성을 많이 부과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과 편성이라든가 과정 편성 이런 것들이 다른 인문계 고등학교보다는 훨씬 더 자율적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율형 사립고는 잘 아시겠지만 사립이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인문계 고교보다 약 3배에서 4배 정도의 더 등록금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등록금을 더 받았으니까 더 양질의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자율형 사립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율형 사립고를 그렇게 만들게 되면 또 국민들의 입장으로서는 뭐가 또 불만이죠? 아니, 등록금이 저렇게 비싼 데가 존재를 하면 우리 좀 돈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좋은 고등학교 형태를 경험하지 못하는 얘기냐?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는 공립고 중에 선발을 해서 자율형 공립고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와 뭐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없이 공부를 하되 좀 더 역시 자율형 사립고처럼 자율적인 학사 운영을 할 수가 있도록 꾸민 그런 학교라서 우리 학부모와 학생들한테는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자율형 사립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어떻게 선발을 하냐? 역시 평준화 지역은 일정 기준의 이상의 학생들을 추첨을 통해서 많이 선발을 하고요.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역시 비평준화 지역에 하는 것처럼 내신이나 이런 선발고사나 이런 걸 통해서 선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발고사는 이런 필기고사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우리 고등학교를 오기 위한 그런 열정과 노력이 있는가, 그다음에 학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히 해서 우리 학교를 오면 더 빛낼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이제 실시를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우리 고등학교의 또 분류상 이런 직접적인 분류는 안 되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이 또 알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점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그 중점학교라는 것은 우리 예술 계열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교육을 좀 더 많이 하겠다. 우리는 과학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애들한테 공부를 많이 시키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점학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가 이공계 쪽이 확실한 것 같아. 중학교 3학년 정도 됐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는데 과학고갈 실력은 조금 부족하고 이공계는 확실한데, 그런데 이 과학고갈 실력은 안 되고 인문계를 갈 건데 이미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해야 되는 문이과 선택을 지금 중3 현재에 어떻게 보면 한 거지 않습니까? 이공계라고 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서 이과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는 진로를 먼저 정했는데 주변에 딱 보니까 국가에서 정한 과학중점학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공계 쪽이라고 정했으니까 일반 인문계를 가더라도 과학중점학교에 들어가서 과학중점 계열에서 1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면 더 많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점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안에서 약간 아이의 그 진로의 방향을 어느 정도 정한 사람들을 좀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게 중점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가지 이런 고등학교 분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이 4가지 분류라는 것은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특목고등학교, 그다음에 자율고 4가지를 뜻하는데 각자 역할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어느 쪽에 인생의 목표를 가질 것인데 그 인생의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고등교육을 받든지 취업을 해야 되는데 고등교육을 받기로 대학을 즉
진학하기로 했으면 어느 계열의 고등학교를 갔을 때 내가 대학을 진학하는데 유리할 수가 있겠는가? 그거에 따라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냐, 특목고냐, 그다음에 그 자율고냐 이걸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난 취업을 하겠다. 취업을 할 건데 대학을 진학하고 취업을 할 건지 바로 취업을 할 건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기회를 좀 더 가져보는 게 좋고요. 나는 이쪽에 명장이 되고 싶어서 바로 좋은 조건에 좀 취업을 바로 하고 싶다. 그리고 대학은 나중에 진학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특목고 안에서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선택하면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는 점수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목표에 연관돼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목표를 정하고 그거에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현명한 학생과 학부모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